영국 영어는 노르만족의 침략에 가지고 불어가 이제 영국 사회에서 쓰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약 처음에 150년간은 영어가 지배 계급 등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이 영국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불어를 공부하고 불어를 또 배우고 불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영어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0년의 긴 동명기, 암흑기가 진행되는데, 다시 13세기 초가 되면서 영어가 다시 서서히 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14세기가 돼가지고는 이제 영어가 더 많이 퍼지게 되고, 15세기가 돼가지고는 영어가 완전히 이제 법정 문서를 할지, 완전히 영어가 이제 모국어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 영어가 주요한 다이얼렉트, 사투리가 있게 됩니다. 북부, 동북부, 동서부, 동남부, 동서부 등 6개 주요한 사투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이 지식인들 사이에 서서히 이 좋은 영어란 무엇인가, good English, 이 좋은 영어를 이제 표준 영어로 말할 것이 볼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가 되는데요. 사실 표준 영어라는 개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표준 영어, 한 국가의 표준어를 설정할 때 먼저 로케이션,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항상 논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수준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쓰는 언어를 스탠다드 잉글리시, 스탠다드 모국어로 할 것인가, 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예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표준 영어는 원래가 서울에 있는 중류 사람들의 언어 이렇게 했는데, 그 중류라는 사람의 개념이 너무도 애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울의 교양인들이 쓰는 언어, 모국어, 한국말, 우리 말을 이제 표준으로 정의한 데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 서울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서울이 가장 이 캐피탈, 그런 그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교양이 있는 서울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교양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교양하게 되면 well educated,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언어가 순화되어 있고 교양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well mannered, 예의 바른 사람, well cultured, 교양적인 사람.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표준말의 정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영어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런던이 가장 메트로폴리탄 시티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중세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의 언어, 그곳에 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어느 정도 중간 레벨의 사람들을 쓰는 언어를 표준 영어로 한다 하게 되면요, 이 영국에서는 아마 리버풀 사람들이랄지, 맨체스터 사람들이랄지, 욕 사람들이랄지, 아마 커다란 분개심을 가지고 idiot, stupid, outrageous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 자기 지역에서 쓰는 언어를 가장 전통 있고 그곳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문화에서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씁니다. 그때 어느 쪽 언어를 힘이 있다 해가지고 이미테이트, 모방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영국에서 가장 발음이 정확하고 하는 그러한 인식은 있죠. 바로 BBC 방송국의 아나운서에 쓰는 말, 그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주 발음도 그렇고 듣기 좋고 해가지고 되는데요. 영국 영어에서는 어느 지역을 특징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차오지간 중세 때 영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긴 150년의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부상하게 되면서, 자, 그래도 어느 기준이 되는 영어, 좋은 영어에 대한 의식이 싹트게 되거든요. 중세 때 보게 되면요, 이 북쪽에서는 같은 러브인데 말이죠. 러벨. 중세가 보면 러벨입니다. 러벨. 북쪽에서는 러벨스. 중부에서는 러벤. 남쪽에서는 러베트. 이 고중세 역할을 받아가지고 TH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러브인데 이가 다르게 쓰입니다. 북부, 중부, 남부에 따라서. 분사형 같은 경우도 로반더, 로벤더, 로빈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1차는 통일이, 철자부터 통일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철자가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발음이 통일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의미는 나중에 차차로 말이죠. 펠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펠로 였습니까? 동료.
이게 말이죠. FLOW, FELLOU 이와 같이 6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약간 보니까 발음과 철자에서 중성이 되는 혼란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뭔가 모르게 힘이 있는 언어, 힘이 있는 쪽의 영어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이것이 어떤 그 잉글리시 좋은 영어 아닐 것이냐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가 되니까 일반인들이 통용하는 표준 영어, 퀘스천 마크가 있게 되는데요. 이 표준 영어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죠. 그 잉글리시랄지 어떤 그 표준 영어, 기준이 되는 영어에 대한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15세기 때요. 그런데 그 영어에 있어서 표준 영어가 되는 곳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곳입니다. 이제 내가 런던이면은 왼쪽이 옥스퍼드 대학이고요. 북쪽이 보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입니다. 네,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이 삼각관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중남부가 되겠죠. 영국의 중남부, 남부에 런던이 있게 되고 이쪽은 뭡니까? 옥스퍼드, 북쪽은 케임브리지. 이 삼계, 트라이앵글, 이 에어 지역이 뭡니까? 기름진 농토가 많고 지역이 넓고 농업지역, 기름진 농업지역이 많고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주요 뭡니까? 산업인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언어 인구가 많고 그럼 런던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중심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법재판소가 런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사법재판소가 있다는 것은 어떤 그 판결문이랄지 어떤 법령 같은 것이 최고 사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문서에 쓴 글이 런던에서 쓰인 것인데 런던 영어를 써가지고 전국에 나가기 때문에 언어의 어떤 그 균일할지 어떤 통일성이 지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트라이앵글 이쪽 지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한 학문의 두 개, 옥스퍼드 캠브리지 2대 양 대학의 그러니까 학문의 중심, 지성의 중심, 사법부, 그다음에 이곳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런던의 위상, 정치, 경제, 상업적 위상. 그래서 이쪽 영어가 가장 힘이 있는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세기 중후반에 가서는 런던 영어가 타 지역의 문서에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예, 지역이 다른데 6개 주요한 방언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타 지역인데 예를 들면 북서쪽이랄지 북동쪽 저 런던에서 먼 지역인데 그쪽 문서에가 런던 남부에 쓰는 언어의 문법 구조랄지 어느 철자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뭡니까 런던 영어가 전국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 15세기 말에 가가지고 윌리엄 캡스턴이 바로 이 인쇄업자입니다. 인쇄업자예요. 인쇄업자인데 이 인쇄업자가 윌리엄 캡스턴이 독일에 가서 근대적인 인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근대적 인쇄 기술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캡스턴이 런던에 와가지고 런던에서 인쇄업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뭡니까? 이 책을 찍어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 저는 수작업으로 하나씩 도움을 가죽에다 글을 새겼는데 이게 뭡니까? 반자동식으로 인쇄를 막 뽑아내거든요. 이렇게요. 이 판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하나씩 이제 찍어내가지고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울 정도로 뭡니까? 인쇄술의 발전 놀라울 정도로 이 책이 빨리 보급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뭡니까? 책이 읽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15세기가 되면서 사람들 뭡니까? 문명, 그 글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쉽게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뭡니까? enlightenment, 개복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쇄술의 근대적 인쇄술은 뭡니까? 이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윌리엄 캡스턴이 바로 런던에서 런던 영어를 중심으로 책을 찍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리의 뭡니까? 모트르 다슬, 아두왕의 종리랄지, 캔터버리 테이스랄지, 자기 역사랄지 100권에 관한 책을 그 당시 책으로 찍어내며 그러한 책도 이제 똑같은 철자, 런던 철자로 해가지고 전국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런던 영어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어떤 그 표준화 혹은 뭡니까? good English요. 그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들, 지역적인 요인들, 정치, 경제, 사법재판소의 요인들, 그다음에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이제 이 16세기가 되니까 궁중의 언어, 그다음에 런던 영어에 대한 뭡니까?
상당히 인식이 커져가지고 상당수 지식인들한테 런던을 중심으로 9마일 내에 있는 영어만 사용하라. 이런 보니까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9마일 밖에 있는 언어들은 영어 언어들은 뭔가 사용하지 말라. 즉 그쪽의 발음이랄지 런던은 9마일 밖에 있는 영어는 발음이나 철자에 있어서 엉망이고 천한 것이기 때문에 9마일 내에만 쓰라.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한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어가 이제 어떤 중심 영어, 어떤 중심 기준이 되는 영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런던인데 이 런던에서도 테임즈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투리와 이 표준 영어와 기준이 되는 그 영어와 좀 제가 첨가할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이 중세 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북부 발음, 북부 영어, 중부 영어, 런던 중심으로 한 남부 영어 이 세 개를 크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남부 사람들이 북부 쪽 사람들의 발음을 들어보니까 길게 빼고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고 이렇게 문지르는 그런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남부 쪽 영어와 북부 쪽 영어는 차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 런던 영어하고 그 북부하고 웨일즈랄지 스코티시 영어는 상당히 뭡니까 철자는 같은데 발음이 인토네이션, 액센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구분이 돼요. 끝을 올리는 경향이 있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영어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만약 런던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오늘날에는 런던의 서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시티라는 거 있거든요. 시티가 있게 되고 이제 그 코큰이라는 가난한 지역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가난한 지역이 아닙니다만은 20세기 초반까지 가난한 지역이죠. 그 런던인데 코큰이 영어는 너무너무 뭡니까 알아듣기 힘듭니다. Do you like around here? 이런 말을 하죠. Do you like around here? 그렇지. 모음이 저도 발음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오래 산 사람들도 이해를 잘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소 공부할 때요. 아주 좀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미국의 제가 있는 대학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자매결이 돼가지고 교환 교수 오게 됐습니다. 프로페서 어빙이라고 있는 고중세 영문학의 세계적인 대가 있죠. 그분이 초빙에 와가지고 몇 개월간 이제 제가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근데 그 어빙 교수가 이제 미국 교수죠. 강의를 하시다가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영문과 학생이 한 60명 됐는데 그 중에 몇 명 있었겠습니다만 한 명 질문한 학생이 바로 스코틀랜드, 저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 학생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빙 교수의 이제 그 고대 영시에 대해서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어빙 교수가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미국 교수가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빙 교수가 재차 물었어요. 파든 하니까 또 학생이 물어보는데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이 또 말했어요. 3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미국 교수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영국 학생이 그걸 이제 보니까 런던 영어식으로 해가지고 스코티시 영어를 런던 영어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이 어빙 교수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영어권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 영어가 등장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문헌에 봤을 때 이론상입니다만 이제 문헌에 봤을 때 어떻게 런던 영어, 그다음에 북부 영어, 중부 영어, 서북부 영어 구별할 것인가? 상당히 연구하기 좋은 자료들이 문학 작품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먼저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것은 이 랭랜드의 노무 피어스인데요. 영국의 이제 중부입니다. 중부예요. 일본은 중부고, 2번 것은 이것은 이제 가임의 녹색 기사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약간 중북부입니다. 약간 중북부. 중서부도 되고요. 중서부. 그 다음에 이것은 캔터버리 테일스거든요. 제프리 초스 캔터버리 이야기. 영문학사의 중요한 작품이죠. 영시의 아버지가 부르는 제프리 초스 캔터버리 이야기는 바로 런던입니다. 런던. 그래서 남부가 되는 건데요. 남부예요. 이것은 이제 남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중부,
중북부 이와 같이 보니까 다른 별도의 세 개의 지역의 언어 양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학 작품인데요. 이것은 먼저 첫 번째 것은 랭랜드의 농부 피어스입니다. 농부 피어스. 농부 피어스라는 것이 이제 보니까 영적 진리를 찾아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원천을 찾아가지고 이제 순례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세 개 다 14세기 후반입니다. 그런데요, 발음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거 보도록 하죠. In a summer season, when softly was the sun, 이 샤페벨 into shoulders as he 샤페웨라 이런 뜻입니다. Summer season, 여름 시즌의 여름에 when soft was the sun, sun이라는 것은 태양입니다. sun, 이 태양이 부드러웠을 때 여름에 summer 계절 태양이 부드러웠을 때 나는 shepherd me into shoulders is he shepherd wearer 나는 뭡니까? shepherd 목자와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노라. 이제 그 이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나는 세상 곳곳을 멀리 여행했노라. 이렇게 뭡니까? 이 바로 농부 피어스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발음을 보게 되면요, 이거 summer season when soft was the sun 하면서 이제 so s 그래서 반복되죠. 그렇습니까? alliteration. 두운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운이요. 고대 영어는 전부 두운인데 중세 초반기에는 두운이 많이 안 쓰입니다. 그러다 후반기에 가지고 다시 두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것은요, 이제 이 중북부, 중서부 북쪽인데요. 이 가임기가 녹색 기사입니다. 가임기가 녹색 기사. After the season of summer, with the softer winds, when Zephyros surfaces himself on Cedes and Elbes. 이 보게 되면요, 이 철자가 많이 틀립니다. 현대와 비슷한 것도 있고, 여기는 이 세손이지 않습니까? 썸머 계절에 그러니까 soft winds,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페로스는 서풍이 뭡니까? seeds 말이거든요. seeds하고 뭡니까? herbs, plant 말이거든요. plant. 그러니까 바람이 뭡니까? 이 식물의 seed하고 전체 초목에 있는 그 뭡니까? 식물들한테 그 바람기를 뭡니까? 풍겼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죠? 똑같은 썸매하고 이 season, 이건 season 계절이거든요. 현대 영어 계절. 썸머고요. 그런데 son이랑 같죠. 그런데 season을 보게 되면 이쪽에는 뭡니까? 그 농부 피어스는 중서부에 있는 곳에서는 SESON인데 거기 녹색계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SESOUN, 세손 틀린 겁니다. 발음이 틀린 것이죠. 철자가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제프리 조서 경우는 켄터버리 이야기 첫 부분인데요. One that April, which is Shura's daughter, the drought of March has preceded drought. 이게 이제 뭡니까? 중세영어에서 표준이 되는 것이고 서세는 근대영어로 전환하는데 된 것이죠. 발전이 된 것이죠. 발음 같은 거 보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많고요. 문법도 많고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것보다는 가임경 녹색 기사 이 서북부에 있는 그 중북부에 있는 이쪽 글자 문헌보다는 이쪽이 더 친숙하게 되죠. 자세히 문법 구조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이런 뭡니까? 에이프릴할지 위스랄지 뭐 샤워스랄지 뭐 드라우트랄지 펠세드랄지 루트랄지 더 친밀해 보게 되면요. 그래서 상당히 얘같이 동시대의 글인데 중북부, 중서부, 중간, 남부 얘같이 현저하게 뭡니까? 철자가 틀리고 문법 구조가 틀리고 다름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15세기가 되면서 런던을 중심으로 뭡니까? 어느 정도로 균일하게 영어가 정리되어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테임즈강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이 테임즈강에서도 이제 테임즈강 남쪽이냐 북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크게 봤을 때 이제
런던이라는 큰 지역의 이쪽에 영어가 힘을 얻다 보니까 good English예요. 이 런던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것이 어떤 영어의 기준이 된다는 인식이 서서히 15세기 되면서 잡혀지게 되는데 런던 영어도 뭡니까? 이 테임즈강을 중심으로 강북, 테임즈강 위쪽, 그러니까 테임즈강 남쪽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북쪽으로 쓰면 뭡니까? 폭스예요. 폭스인데 테임즈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쓰면 여우지 않습니까? 이게 여우인데 남쪽에서는 복수를 씁니다. 복수. 그리고 북쪽에서 보니까 프롬이에요. 남쪽에서 보니까 브롬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니? 물론 이제 이쪽이 런던입니다만 사실 이 남쪽은 당시 런던 개념이 약해요. 이 런던이 그러니까 이쪽 북쪽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이죠. 같은 런던인데 북쪽을 중심으로 런던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쪽 발음 복수가 아니고 폭스, 애플을 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브롬이 아니고 프롬을 쓴다는 것이죠. 만약 런던의 주요한 것들이 뭐 정치 행정기랄지 궁궐 같은 것이 이쪽 테임즈가 남쪽에 있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가 폭스가 아니고 복스가 된 것이죠. 프롬이 아니고 브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어떤 그 행정기구랄지 힘이 있는 곳, 정치, 지성, 뭡니까? 또 뭡니까? 어떤 그 사법적인 권한 이런 그 기관들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느 곳에 많이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힘 있는 지역 그곳의 언어가 이 소위 말하는 good English 기준이 되는 영어로 향하고 있다. 어떤 그런 뭡니까? 그런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